북코스모스가 읽어보고 추천하는 이달의 책. 언젠가 사라질 날들을 위하여. 오은경 지음, 흐름 출판. 무너진 삶을 추스르며 시작된 애도. 그녀는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완전히 넋이 나갔다. 적막강산 같은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의 부재가 서늘하고 따가운 감촉으로 피부에 닿았다. 집안을 이리저리 서성여도 남편은 없었다.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운 어머니를 걱정해 자식들이 번갈아 오갔지만 다들 먹고 살아야 하니 오랜 시간 같이 있어주지는 못했다.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는데 딱히 어디랄 데 없이 몸 여기저기가 아팠다. 남편을 간병하는 동안 그녀는 죽음 바로 옆에 서 있으면서도 죽음을 멀게만 느꼈다. 남편이 떠나고 한동안은 매일 남편의 무덤을 찾았다. 그렇게라도 해야 숨이 쉬어졌고 하루가 버텨졌다. 집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언덕을 올라야 하는 곳이었는데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울다가 넋두리를 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지? 차라리 나도 죽을까? 시린 겨울에도 그녀는 매일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다. 차가운 땅바닥에 앉아 울면서 슬픔의 꼬리가 이렇게 길 수 있나 생각했다. 추운 날 언덕을 오르내리고 차가운 바닥에 오래 앉아 있어서인지 얼마 안 가 그녀의 무릎이 망가졌다. 무릎이 퉁퉁 붓고 아파서 꼼짝을 못했다.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도 남편은 차가운 땅 속에 있는데 나 혼자 살자고 치료를 받고 있네 하며 눈물을 흘렸다. 친구나 자식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끔은 야속했다. 자식들도 아버지를 잃었으니 힘들 거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슬프긴 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하면서도 누군가가 위로를 건네면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하고 방어적으로 대응했다. 때로는 위로의 말들마저도 내가 남편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싶어 자존심이 상했다. 무릎이 호전되면서 그녀는 다시 산소에 가기 시작했다. 자식들이 말렸지만 너희가 썩어 문드러지는 내 마음을 아냐고 오히려 화를 냈다. 그렇게 산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한 지 며칠. 통 잠이 오지 않았다. 잠을 못 자서인지 밥도 넘어가지 않았다. 정신이 멍하고 감정도 사라졌다.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알 수 없이 몸이 붕 떠서 매사 허둥거렸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수면제를 먹으면 푹 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수면제를 먹어도 1시간 이상 자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깊고 어두운 늪에 빠져드는 걸 느꼈다. 자꾸 남편이 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러기로 했다. 그녀는 소주 1병과 수면제를 챙겨 산소로 갔다. 여느 날처럼 눈물 섞인 넋두리를 하고 이제 나도 당신 곁으로 갈래요. 다짐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시간을 보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에 소주를 땄다. 수면제도 챙겼다. 남은 일은 입에 털어넣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주위가 새까맣게 어두워졌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집어삼켜질 것만 같아 무서웠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죽겠다는 각오로 그곳까지 올라갔건만 칠흑 같은 어둠 앞에서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도망치듯 언덕을 내려왔다. 무릎이 아픈 줄도 몰랐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어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무작정 걸었다. 산소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인적에 가까워지자 그제야 주위가 보였다.
조금 전 그녀를 잡아먹을 것 같던 어둠이 사라지고 사방이 어슴푸레했다. 이윽고 몸의 떨림이 멎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한다. 하지만 이 주기가 다가오면서 더디게나마 일상을 회복했다. 한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모임에도 나가고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고 친구들도 만났다. 불순물처럼 가라앉은 감정이 언제 또 떠오를까 조마조마했지만 그래도 그 감정에 잠식되지 않고 일상을 살려 했다. 신기한 것은 그러다 보니 단단해지고 그렇게 사라진다는 것이다. 혼자서는 불가능할 줄 알았던 일들을 뒤늦게 하나씩 해냈다. 어떨 땐 그로 인한 깨달음을 또 얻었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사라진다는 것을, 잃은 만큼 얻는 게 있다는 것을. 무너진 삶을 추스르면서 진정한 애도가 시작되었다. 그 어둠은 무엇이었을까? 내면의 어둠이었을까? 문득 그녀는 남편이 자기를 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무섭다고 나 살자고 정신없이 산을 내려온 꼬락서니가 가소롭고 그동안엔 넋두리러 우스워졌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다. 아픈 다리를 끌고 언덕을 오르고 산소 앞에 앉아 넋두리를 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며칠 호되게 몸살을 앓았다. 몸살이 어느 정도 회복되니 차차 머릿속이 정리되었다. 이리저리로 어긋나고 아무렇게나 튀어올랐던 생각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휘몰아친 소용돌이를 거치고 나자 감정이 차분해졌다. 그리고 자문했다. 내가 정말 죽고 싶었을까? 그저 혼자 살아야 하는 현실이 힘겨웠을 뿐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자 목구멍에 걸린 가시 같던 날카로운 불편함이 가시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금씩 살아갈 방법을 찾아갔다. 집이 견디기 힘들면 산소 대신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 혼자서도 가고 사람들과 함께도 갔다. 그렇게 혼자가 된 시간을 견뎠다. 언젠가 사라질 날들을 위하여. 오은경 지음, 흐름출판.